그런데요,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박선수 의원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보 조작 이유민 씨도 있었고 이번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공교롭게 안철수 대표의 다 측근들, 안철수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박선수 의원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의혹에서 이제 죄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유미 그다음에 최명길 의원은 얼마 전에 방금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좀 안타깝게도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안철수가 대표가 뭔가를 도약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다. 자, 이게 공작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박선숙 의원이 연루됐던 리베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부의 어떤 알력에 있어서 그 관계자가 국민의당이 선관위로 제보한 거다라는 설이 파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졌다는 거고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바로 전라남도 목포 무안을 가고요. 내일 광주 또 전북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 일정이 아주 중요한 일정인데 이걸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이 문제가 딱 터진 걸로 봐서 당내에서 누군가가 또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의심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장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2월 6일 일이죠. DJ 노벨 평화상 17년 기념식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게 결국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결국 안철수계와 호남계 의원들 간의 알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반발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행사도 상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좀 경고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근데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국면을 돌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사실 이제는 거의 고립되어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안철수 대표 생각에서는 이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뭔가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 장애물을 일단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결국 보면 결국 이제 조직력에 있어서는 사실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보면 다 중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는 상당히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본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근본, 즉 생존 수단과 관련된 것에 한계를 부딪힐 경우에 결국엔 타협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열린우리당 그 창당 분당될 때 민주당 그때 당무회의 할 때 그 문팔계라고 하는 그 당시 당무위원이 당시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했던 그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 국면으로도 지금 국민의당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은 또 호남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6일 일이죠. DJ 노벨 평화상 17년 기념식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게 결국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결국 안철수계와 호남계 의원들 간의 알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반발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행사도 상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좀 경고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근데 파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졌다는 거고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바로 전라남도 목포 무안을 가고요. 내일 광주 또 전북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 일정이 아주 중요한 일정인데 이걸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이 문제가 딱 터진 걸로 봐서 당내에서 누군가가 또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의심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장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뭐 박선수 의원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제보 조작 이유미 씨도 있었고 이번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공교롭게 안철수 대표의 다 측근들 안철수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박선수 의원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의혹에서 이제 뭐 죄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유미 그다음에 최명길 의원은 얼마 전에 방금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좀 안타깝게도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국면을 돌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 안 가게 되면 사실 이제는 거의 고립되어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안철수 대표 생각에서는 이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뭔가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장애물을 일단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결국 보면 결국 이제 조직력에 있어서는 사실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보면 다 중진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표의 핵심 측근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안철수가 대표가 뭔가를 도약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다. 자, 이게 공작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리베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박선수 의원이 연루됐던 리베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부의 어떤 알력에 있어서 그 관계자가 국민의당이 선관위로 제보한 거다라는 설이